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임주성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HPSP 영상의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데일리 리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리고 주가의 방향성 같은 부분들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영상 집중해 주시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HPSP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업의 주가에 대한 내용보다는 첫 번째로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현재 자료들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여기 제가 이제 적어놨을 때는 한 번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라, 매도를 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 저의 생각을 가지고 이 기업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인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한다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확신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르다라고 한다면 무작정 비난보다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종목을 바라볼 때 저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또 말씀드리기 전에 주가에 대해서만 살짝 간략하게만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강조했던 가격 라인은 한 42,0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선 기준으로 했을 때, 초록색 그 주봉 11선 기준이 대략적으로 한 42,000원 정도인데, 이 42,000원 이상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제가 요날 이제 뭐 이때도 촬영을 했었었고, 요날 1월 2일 날 또 촬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42,000원 정도까지는,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조금 상승을 했었으나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다시 하락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지 라인 이제 하단을 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특별하게 악재가 없는 한 지금 오후 2시 정도 됐는데 장 마감 전에 이렇게 하락할 일은 없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 좀 하락을 하더라도 좀 더 그냥 기다림이 길어질 뿐이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PSP에 관련된 가장 최근에 관련된 레포트 자료를 두 개를 정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요거 11월 달에 나온 흥국증권에서 나온 레포트 자료 하나랑 그다음에 12월 달에 나왔던 NH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그냥 제가 기술적인 부분 대해서 설명드릴 용도로만 드리니까 여기 레포트 자료에 나와 있는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점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HPSP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자 그 자료를 가지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전 공정에서 후 공정까지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주력 이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저게 부분에 있어서 이 메모리의 성능을 결정을 하는 게 결국 트랜지스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터의 그 성능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트랜지스터의 성능이라고 한다면
즉 기능, 이 트랜지스터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전류를 인가를 했었을 때 신호를 0 또는 1이라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작게 할수록,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계속 사이즈를 작게 하고 있는 이유가 이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줄일수록 어떤 그 효과가 발생이 되냐면, 이제 전력이 낮아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자꾸 작게 되면 될수록 반도체의 전력과 속도가 올라간다. 전력은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만큼 발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작용되니 더 좋은 성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작게 할수록 그 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무엇이냐면 전류 누설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틈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전류 누설이 되는데, 이 전류 누설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성능에 대해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전류 누설을 막기 위해서 하이K라는 이런 물질을 도포를 하게 되는데, 이 물질을 도포를 하게 되면은 이 전류 누설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질을 이렇게 이제 하이K를 도포를 하고 나서 이 효과를 잘 발생하기 위해서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하면서 그러한 이 공정을 마무리한다 정도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도 공부를 하고 이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또 이 반도체 쪽으로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설명이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수정해서 말씀 또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것은 결국에 반도체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비인 거고, 결국 그 반도체가 미세화, 고도화가 됨에 따라서 더욱 필수적인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HPSP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고압 수소 어딜링 장비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신규 장비 이제 리포트 자료로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리면 HPO랑 후공정 하이브리드 본딩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후공정의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후공정까지는 그냥 기대감이고 당장 실현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나 기술력이 표현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신규 장비 HPO 이 부분이 이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인 HPO 장비는 24년도 올해 2분기 중으로 양산 장비가 납품이 예상된다라고 적혀져 있고, 탑티어 시스템형 고객사 매출이므로 향후 타 고객사가 확장이 되면은 그러한 개연성도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HP가 무슨 뭐냐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HPSP의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파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제가 확인했던 거는 23년도에 한 40대 정도 만들 수 있는 장비 카파였는데, 24년도 3분기부터는 이게 한 80대 정도까지 캐파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렇게 되면 매출 실적이 2배 정도 이상 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램이랑 랜드 쪽에 모두 장비 테스트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디램이 결국 우리가 최근에 이슈 받았던 HBM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랜드 쪽은 최근에 뭐 이제 3나노, 2나노 엄청나게 미세화 공정이겠죠. 그런 미세화 공정에서 그 K 전도체를 이제 사용을 했었을 때 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거기에 맞물려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뿐만 아니라 HBO 신규 장비의 매출 기대도 당장에 이제 2분기부터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3분기부터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카파가 2배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판매가 일어난다는 뉴스나 공시가 뜨게 된다면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추적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출 실적을 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예상치를 보시게 된다면은 23년도에 비해서 25년 실적치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영업이익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뛸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14년도, 25년도부터는 반도체 그 사이클 자체가 이제 봄 국면 들어서면서 지금보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다는 것은 25년도에 지금 예상치 실적보다 더 높게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레포트 자료를 이제 정리 요약된 부분을 좀 읽어보자면은 HPSP는 반도체 파운드리와 그다음에 메모리 향으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독점 제조 그리고 공급하는 전 공정 장비 회사다라.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독점 제조. 음. 한미 반도체도 그 HBM 본딩하는 기술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가가 날아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HPSP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도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미세 공정 확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최선단 공정, 이 선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선단 공정이라는 게 사업부에서 주력으로 현재 양산하고 있는 공정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개발하는 신규 공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단 공정의 확대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되는 기대가 되며, 컨센서스 기준으로 해서 23년 매출은 1761억, 그리고 20년도 예전에는 파운드리 고객사가 장비를 주로 납품을 했으나 21년도부터는 디램 업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디램이 결국 HBM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최대한 이제 레포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여기 돌아와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산업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HBM과 관련된 AI 시장이 지금 죽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혹시 하시는가요? 저는 전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장이 계속 AI로 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피로감이 쌓여서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지금 쉬어가고 있는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 이렇게 없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무작정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 지지 라인이 제가 말씀드린 42,000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실적들이 진짜 그 매출이 일어나고 공시가 수주 땄다라는 공시가 뜨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목표 주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75,000원에서 8만원까지는 뭐 크게 시간의 문제지 이게 올라갈 확률은 되게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기간에 뭐 1, 2개월 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년 올해 하반기까지 또 보면서 뭐 길게는 내년까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뭐 특이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팔로우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저와 함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종목 같이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쪽에서 좀 매매하신 분들은 평단가가 많이 내려와서 좀 걱정하실 텐데, 지금 지금까지 버티셨으면 잘 버텼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닥이 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크게 악재가 있어서 지금 시장이 빠진 것도 아니고, 지금 AI 쪽이나 반도체, 뭐 업황이나 시장 분위기 자체가 바뀐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 이제 바닥이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멘탈을 잡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HPSP에 대한 기업들의 뭐 기술이나 산업 전반적인 동향 그리고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이 종목을 제가 계속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다른 저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파는 것이 좋지 않겠냐, 고점이지 않겠냐,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저의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 기업에 대해서 그냥 저의 객관적인 최대한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레포트 자료나 그다음에 시장 동향 이런 부분들을 종합들어서 저의 말씀을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의 댓글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